오늘은 제가 예전에 제가 그 템플턴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아니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템플턴 템플턴의 이게 가치 투자. 그래서 이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데 일단 매수를 할 때 템플턴 같은 경우 매수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최대한 아무튼 최대한 싸게 산다. 싸게 산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폭락장이라든지 막 아무튼 급락장 이럴 때 우리나라가 뭐 IMF 같은 거 왔다든지 최근에 코로나 같이 막 이런 거 왔을 때 그래서 그때 최대한 싸게 사서 이렇게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게 템플턴이고 그래서 이제 이 템플턴은 이제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 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이게 주식을 얘기하면 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을 꼭 얘기하게 되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 템플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꼭 싸게 산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아무튼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는 싸게 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비싸게 사더라도 좀 이렇게 비싸게 사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면서 특히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이렇게 좀 비중을 늘려서 좀 비싸게 사서라도 비중을 늘려서 그래서 비싸게 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률은 좀 낮아지더라도 수익률은 낮아지죠. 매입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러는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수익금 제가 얘기하는 수익금이 중요하다. 수익금. 그래서 수익금을 이게 극대화시키는 그 수익금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어떤 기법. 그래서 이런 기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제시 리버모어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책을 딱 한 권 썼는데 이 책을 평생에 책 한 권 딱 썼어요. 그래서 투자의 원칙이라는 이 책인데 이 템플턴이 얘기했던 이 투자 방식하고는 좀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무튼 제시 리버버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막 그 대공황이 올 때, 그럴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폭락장에서 상승장도 아닌 폭락장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2주도 벌어본 분이야. 2주.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얘기 안 하고 수익금으로 하루에 2주도 벌었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농론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큰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이게 존 템플턴에 의한 이런 가치 투자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게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싸게 매수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싸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바닥권에 사는 방식이 이게 존 테플턴 방식이고 여기 제시 디버버 같은 경우는
제시 리버가 좀 달라요. 제시 리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그래서 제가 추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이 방법을 써서 수익을, 결국 수익금을 극대화시켜 간다. 수익금을 할 수 있는 방법만에서 이렇게 이게 극대화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최대화를 해가는 방식이, 이게 이제 제시 리버버의 이게 이제 기법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법이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잘 이제 응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계좌를 이렇게 2배 만들고 3배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 리버버가 하는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단가를 높여가면서 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불타기죠, 불타기. 제가 했던 불타기인데,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불타기를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걸 이제 피라미딩 기법이다. 이게 피라미딩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튼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그 종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흐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도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률은 낮아지더라도 수익금을 극대화시켜가는 방법이 이 제시리버버. 그래서 제시리버가 이 불타기 아니, 기법, 피라미딩 기법을 써서 이게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2조 가까이, 이게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한 거죠. 공매도인데, 공매도를 물타기가 아니고 공매도를 공매도를 한 거, 불타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템플턴 같은 경우도 이 안 돼, 이렇게? 안 공매도를 돼, 굉장히 잘한다. 공매도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 하나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도 하락에 대해서도 다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시 리버모도 이게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이게 물타기가 아니고요.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 공매도를 불타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똑같죠. 이게 공매도를 이렇게 카카오 같으면 이렇게 17만 원까지,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여기 그 17만 18만 올라갈 때 여기서 공매도를 쳐놓고, 그리고 여기 15만 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치는 거죠. 추가로 더 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막 한 13만 원, 예를 들면 그죠, 내리면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치고, 여기 또 내 막 10만 원 근처 내려오면 공매도를 더 치고, 이렇게. 이게 불타기죠. 이게 물타기가 아니죠. 이거 불타기죠, 불타기. 왜냐하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공매도 양을 늘려가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을 극대화시켜 간다. 이것을 이제 제시 리버모는 이걸 이제 피라미딩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피라미딩 기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그 종목을 이렇게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최대한 키워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시 리버버가 이 책, 이게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요 책입니다, 이게. 야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 피라미딩 기법에 대해서 제 설명드리는 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 피라미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투자를 잘하려면 업종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업종 전체. 우리나라 같으면 업종이 지금 수십 개 업종이 있죠. 수십 개 업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2023년도
그 상반기,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그 2차 전지, 2차 전지 업종, 2차 전지 업종이 강세 업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3년도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유망한 업종이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종목, 그게 이제 계속 얘기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게 올해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가 가장 유망한 업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종목이 에코프로였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 리버버 같은 방식으로 종목을 선택했다 하면은 에코프로를 선택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 도 어떤 근거 없는 헛된 희망, 이런 걸 가지고 개인들이 잘 안 되는 게 그냥 근거 없는, 그렇죠? 근거가 없는 헛된 희망, 이런 걸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시 리버모가 가장 지금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이, 이 주가라는 건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죠? 확신이 섰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종목이 앞으로 2배, 3배, 아무튼 이렇게 오를 거라는, 이렇게 2배든 3배든 이렇게 오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섰을 때만, 그죠? 아무 때나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섰을 때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목을 샀으면 확신이 섰으니까 샀을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사놓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가 사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본다는 얘기는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샀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샀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종목을 사놓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데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만 이 시장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이제 매수를 해라는 얘기죠. 매수를 하는데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기술적인 해석이 됐던 뭐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됐던 뭐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야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이 아무거나 빵. 업종, 여기 이제 산업이라는 것은 업종이죠. 업종을 보면 항상 그때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십 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십 개 업종이 있죠. 수십 개 업종. 여기 이제 이 제시모 보면 산업이라고 했는데 수십 개 업종 중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자한테 항상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이 수십 개 업자 중에서 이제 업종 중에서 이렇게 약세 업종이 있고, 이제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약세의 업종이 있고, 약세의 업종. 흐름이 약세의 흐름으로 갈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세 흐름으로 갈 업종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먼저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뭐 2, 3개월이 됐든 5, 6개월이 됐든 뭐 작게는 2, 3개월이 됐든, 그죠? 길게는 뭐 이렇게 2, 3년이 됐든 이렇게 아무튼 약세 흐름으로 갈 업종인지 강세 흐름으로 갈 업종인지 먼저 이걸 판단해야 된다. 이걸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는지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업종은 앞으로 약세 흐름으로 갈 업종인지 아니면 강세 흐름으로 갈 업종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산업 업종이 앞으로 약세로 갈 업종인지, 그죠? 강세로 갈 업종인지 약세로 갈 업종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을 못하면 그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어떤 그 강세로 갈 업종과 약세로 갈 업종, 그것들의 어떤 차이를 이제 이런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이런 차이를 이제 자꾸 경험을 해보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일단 업종이 앞으로 약세 업종으로 갈 업종인지 강세 업종으로 갈 업종인지 이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강세로 갈 업종을 어떤 업종인지 알면 그 업종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작년 10월 11월이나 올해 1월 2월 이때쯤 2차 전지 업종이 강세 업종으로 갈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었으면 이게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작년 11월 12월이나 올해 1월 2월만 해도 2차 전지가 강세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장에 극히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2차 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가능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약세 업종으로 가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을 일단 이게 그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강세 업종의 어떤 종목을 찾아서 그걸 매수해서 관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업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 이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죠? 이게 말로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실전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런 판단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7월, 8월에 와가지고 보면, 2차 전지 업종이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가장 강세 업종이었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종목이었구나. 지금 와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런 것을 최소한도 작년 11월, 12월이나 올해 1월, 2월에 알았어야 그게 투자자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제시 리버머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보면. 근데 이제 존 템플턴하고 다르죠. 템플턴 같은 경우는 주식이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제시 리버머는 달라요. 싸다고 해서 이렇게 덥석 사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비싸더라도 그게 강세 업종이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존 템플턴하고는 상당히 좀 방식에서 다르죠. 근데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건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존 템플턴들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이 있는 거고, 여기 제시 리버버만의 이게 너는 투자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방식하고 이 제시 리버버가 얘기하는 이 강세장의 강세의 흐름, 강세 업종에서 강세 종목, 강세 업종의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피라미딩, 이 기법을 써서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그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폭락장이나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존 템플턴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가면서 그 강세 업종과 강세 종목, 저는 이제 그걸 주도주라고 하죠. 그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있을 때는 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불타기를 해서 수익금을 최대화시켜가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다 이렇게 할 줄 알면 뭐 아주 좋겠죠. 하면. 근데 여기 수강생분들은 이제 아무튼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희가 이제 존 템플턴 방식은 그 대선주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셨을 거다 보는 거고, 이제 여기 제시 리모버가 하는 이런 이제 불타기 기법, 이런 건 좀 생소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제시 리버버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때는 이제 아까 했던 1차 세계대전 때니까 전쟁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상황이 바뀌면 종목의 흐름도 바뀐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종목의 흐름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식에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약세나 하락, 이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하는 얘기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한 주도 사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시 리버모어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 제가 얘기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주도주, 주도주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세 업종의 강세 종목을 선택을 하라. 그러려면 지금 업종들 중에서 어떤 업종이 이게 이제 유망하다는 것은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어떤 유망 업종이 될 거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유망 업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업종은, 이게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2차 전지 업종도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죠. 앞으로도. 근데 이제 가격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15배 막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업종 자체는 유망한 업종이죠.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AI라든지 그다음에 노봇이라든지, 지금 이제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업종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업종이 조선 업종들 있고, 지금 이제 이 초전도체가 시장에서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초전도체 얘기를 했는데, 이 초전도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부분은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초전도 쪽으로 좀 자금이 그 에코프로나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져서 그 일부 이게 초전도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좀 흘러간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적지 않게 있는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고민이에요.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어떤 실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고민을 하냐면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년 전에 그 황우석 박사, 이 줄기세포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 어떤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무슨 이렇게 뭐 위조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사기꾼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줄기세포 초창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쪽에서 세계적, 지금 이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기꾼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줄기세포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 줄기세포와 관련, 그때 줄기세포가 막 어떤 게 논문만 이렇게 나오지 무슨 뭐 실체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보면 이게 주식시장 중에서는 그때 막 산성 PS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어요. 한 몇 개 종목이 이게 지금도 막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판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이제
이 시간이 이게 짧게 걸릴지 막 1, 2년 걸릴지 뭐 한두 달이면 결론이 나올지 1, 2년이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 보면 지금 이게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뭐 하루는 막 진짜다 이렇게 나왔다가 하루는 또 막 가짜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루는 또 진짜다 했다. 하루는 아니다 했다. 예전에 줄기세포도 그랬거든. 줄기세포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게 맞다 오고 어디서는 아니다 오고 어디서는 맞다 오고 어디서 아니다 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줄기세포 관련된 어떤 종목의 몇 개는 이게 막 거의 막 이게 100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기억 내지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게 초전자체 부분을 이걸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면 판명이 나겠죠. 이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초전도체가 아무튼 세상을 앞으로 엄청나게 바꾸는 건 틀림없는 사실,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게 서원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이걸로 엮였어요. 이 초전도체 엮여서 제가 이제 지금 웬만한 파동이 나와도 제가 이제 저 매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으로서는 상당히 막 유망한 업종이죠. 이제 앞으로 이게 언제 검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할 때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이제 진위 여부가 진짜냐 가짜냐 여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종목 몇 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쯤 돼서 그래서 저희도 한두 종목 두세 종목이 포트폴리오 들고 있어야 되나 저희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강세 업종의 강세 종목 유망업종 중심으로 하고 그 자금을 묶어두지 마라. 그러니까 묶어두지 말라는 것은 이게 특히 제가 얘기했던 이게 안 좋은 종목, 그죠? 그 손실이 자꾸 커지는 종목, 이런 종목에다 자꾸 이 자금이란 게 현금이죠, 현금. 현금을 자꾸 그런 데 묶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현금을 꼭 항상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그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주식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이건 이게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전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매수하면 안 된다. 아니죠. 하락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시 리버버가 얘기한 것은 이 추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 이게 추세를 알아야 상승 추세를 판단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게 불타기 아까 피라미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투자라는 것은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죠. 지식 플러스 이 참을성,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여기 제시모도 인내심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이게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교육이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인내심은 반드시 실전을 통해서 그죠?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중장기든 장기든 이게 쭉 들고 가봐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심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공부 지금 같은 변화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필수다.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피라미딩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피라미딩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시 리버모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물타기보다는 이 피라미딩 기법, 불타기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제시 리버모가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 불타기를 하지 않고 이 물타기를 한다. 손실난 종목을 이렇게 더 단가를 낮춰서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자꾸 원금에 빨리 나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근데 투자자가 결국은 원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익금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죠? 이게 피라미드 기법도, 이게 제가 얘기하는 피라미드 기법도 한 번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사지 마라. 한 번에 사지 말고 처음에 좀 적당한 양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그러니까 이 물타기는 주가가 내려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피라미드는 올라가면서 더 산다. 올라가면서. 그래서 반대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더 사가지고 주식 양을 늘려간다. 이게 비중을 늘려간다는 얘기, 그죠? 반대죠. 근데 이제 이 피라미딩 우리가 방법을 쓸 때는 어떤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그 매수를 더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종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을 하려면 제가 얘기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이게 상승 추세,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 되는지 깨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불타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되는데, 자, 이제 이 물타기가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줄 알고 산 거죠. 종목을 살 때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하락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손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손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되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절을 하는데, 그래서 그 손실이 나면 그 손실로 딱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게 손절이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본전에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본전에 나오기 위해서 그 하락을 이용해서 이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만 원일 때, 여기 만 원일 때 이렇게 100주를 샀는데 이게 9천 원을 떨었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가 났으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9,000원에서 8,500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를 여기 100주, 이게 100주를 샀는데 100주를 더 사면,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이렇게 8,250으로 낮아지고, 손실률이 7.5%, 마이너스 7.5%.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거 마이너스 15%인데 여기 마이너스 7.5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7.5%만 올라가면 이게 원금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아니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물타기를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타기를 100주를 또 하면 이게 평균 매입 단가가 이게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손실률도 좀 이렇게 낮추죠. 이게 손실률도 낮추는데, 문제는 여기 그 만 원어치만 사고 들고 있을 때는 손실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여기 물타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손실 금액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그리고 물타기를 하고 나니까 물타기를 하고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더 떨어지니까 손실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손실금이 손실 금액이 자꾸 커진다. 손실률은 줄는데 손실금이,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손실금이 늘어난다. 손실금이. 그 손실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원금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내려간다. 이게 왜 자꾸 내려가겠어요? 이 하락 추세니까 내려가겠죠. 하락 추세 중이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비중도 늘어났고 손실금도 늘어났고, 근데 이렇게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등을 하면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그만 반등이 되고 결국 본전이 안 되고 다시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은 물타기를 통해서 비중이 늘어난 만큼 손실금도 늘어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도 늘어나고 손실금도 늘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죠. 장기 투자.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원금돼서 나올 때까지는 내가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포스코홀딩스처럼 막 15년, 1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물타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신 분들은 더더욱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꼭 이 종목에서 이렇게 본전에 나올 생각만 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시장에 종목이 2600개나 있는데, 우리 시장의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2600개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손실난 종목에 비중을 늘려서, 응? 그 원금에 빠져나오는 게 뭐라고, 그 원금에 빠져나올 생각만 하는 얘기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쵸, 여기 이 돈을 가지고 그저 2600개 중에 흐름이 좋은 종목에 들어가서 차라리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아요? 보면. 자, 이제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더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이 미수, 증권사에서 빌려준 미수, 미수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이틀밖에 안 빌려주잖아. 이틀밖에. 근데 이 미술을 쓰는 이유가, 이게 보면 손실로 따지면 이게 몇 프로 안 되니까, 몇 개 뭐 10% 이내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한 이틀 안에는 딱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이틀에, 앞으로 이틀을,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반등 한 번에 나오겠지. 그럼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려면 그럼 단가를 최대한 낮춰놔야지. 근데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지금 더 계속 살려고 해도 돈이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이 미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를 써도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수를 풀로 쓴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최대한 쓴다. 그러니까 2배에서 한 2.5배 딱 쓴다. 내가 1억 원 들어갔으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딱 더 쓴다는 얘기죠. 그럼 단가는 낮추겠죠. 근데 단가는 낮추는데, 근데 이틀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틀 안에. 응?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틀 안에 반등이 이렇게 5%든 6%든 나온다는, 그게 100% 확률이 있으면 미술 써도 되겠지만, 이틀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3일 안에는, 이게 3일 후에는 반대매매, 이 반대매매가 나온 거예요. 반대매매가 나오면 이제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하루에도 막, 지금 막 미수 금액이 지금 500억, 600억 막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게 다 지금 반대 매매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 이게 이제 물타기이고, 불타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불타기는 아까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불타기는, 이게 피라미드 기법은 이게 불타기 기법인데, 이게 어떤 종목을 샀는데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샀더니 정말 올라가더라.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 그랬을 때는 이 피라미드 기법이라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다. 100주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이게 10% 상승을 해서 11만 1,000원이 됐다. 그럼 이제 10만 원이 수익이 난 거죠. 아니, 뭐 10만 원. 수익이 났죠. 그런데 이게 더 올랐어요.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더 올라가니까, 여기 25%까지 더 올라가니까, 이때 100주를 사고, 여기 100주를 더 샀다는 얘기죠. 이게 불타기죠. 불타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여기 밑에보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단가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낮아지고, 플러스인데 수익률이 낮춰지죠. 왜냐하면 단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물타기를 안 했을 때는 10만 원이 수익금이었는데 불타기를 하고 나니까 수익금이 25만 원이 됐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35% 올랐다. 그래서 35% 올랐을 때 여기서 불타기를 100주를 또 했다. 그랬더니 평단가가 이제 또 이만큼 올라가고 수익률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수익금이 이거에 거의 더블로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게 불타기인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이 불타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다. 왜? 매수 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이제 이 물타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다. 왜? 자꾸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부담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다. 제가 있죠. 편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그래서 이게 멘탈이 중요하다 얘기했죠. 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꾸 어떻게 부담 자꾸 성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을 이렇게 불타기를 해서 한번 성공해보고, 또 불타기해서 또 한번 성공해보고, 물론 실패를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이제 첫째는 이 부담감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가를 올려가면서 불타기를 하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게, 손절이 됐던 익절이 됐던,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겠죠. 손절이든 익절이든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투자에서 무조건은 없어요. 투자에서는 이게 관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타기를 무조건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내가 물타기 하면 그래도 본전에는 빠져나올 거다. 이건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그것은. 자, 물타기를 뭐 한두 번 할 수가 있죠. 한두 번은 이렇게 물타기도 한 번에 확 하면 안 되고, 뭐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죠. 한두 번 해봤는데 이게 역효과 난다. 그러면 멈춰야죠. 거기 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살 때 내가 이제 얼마를 살지, 몇 주를 살지를 먼저 생각해 놓고, 이게 금액이 됐던 주식 수가 됐던 해놓고, 처음에는 내서 저기 여기처럼 한 100주를 사고, 그 다음 내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또 100주를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본인의 이 판단이란 건 이제 추세 판단이죠. 그것이 이게 올라왔는지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매수가가 그 앞에 매수가보다 당연히 높아지죠.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템플턴이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식이죠. 그러니까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한 이렇게 싸게 사야 되는 게 이게 템플턴 방식이고, 여기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 된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럴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때 그러면서 수익금을 더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할 종목에 먼저 투자 금액을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치를 할 건지 100만 원치를 할 건지 2,000만 원치를 할 건지 먼저 투자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일정 부분을 산 후에,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면, 뭘 가지고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 이 확신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뭘 가지고냐, 이 차트의 이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차트의 추세를 보고 일봉도 보고, 제가 얘기하는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이 차트의 추세를 보면서
그래서 오를 때마다, 내릴 때마다가 아니고, 그죠? 물타기는 내릴 때마잖아요. 근데 여기 불타기는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불타기도 핵심이 뭐냐면, 한 번에 사면 안 된다. 한 번에 사면, 그죠? 물타기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 매수하고, 또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좋은 종목을 내가 발견하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이게 좋은 종목을 관리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방식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응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식에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제 영어로 써놔서 좀 어려운데, 이걸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얼마치를 살 거냐. 그래서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1차를 사고, 여기서 2차를 사고, 여기서 3차를 산다. 그래서 내가 한 세 번 정도 걸쳐서, 세 번 정도, 세 번이 될지 네 번일지 다섯 번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불타기를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하는데 1차, 여기가 1차고, 그래서 여기가 2차고, 이거 3차고 그랬을 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이게 영어로 해서 업사이드 다운, 이건 뭐냐면 이렇게 1차에 매수를 할 때 젤로 많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1차에 매수할 때,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본인이 이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1차에 매수할 때는 그래서 50% 정도를 하고, 2차 매수할 때는 한 30% 정도 하고, 3차 매수할 때는 한 20%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서 한 1억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그래서 1차에 매수할 때는 한 5천만 원치, 그렇죠? 2차에 매수할 때는 한 3천만 원치, 3차에 매수할 때는 한 2천만 원치,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게 이제 업사이드 다운. 그러니까 1차에서 매수를 절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3차, 이게 올라갈수록 매수의 어떤 양을 좀 줄여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업사이드 다운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불타기를 할 건데, 1차, 2차, 3차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도 어떤 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나이트업은 반대예요. 나이트업은 여기 1차, 2차, 3차. 자, 아까, 어디였어? 그래서 1차를 매수하고, 그럼 2차는 어디서 할 거냐? 2차는 언제 매수하냐면, 이거 여기 쌀 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정고점, 상승주의 정고점 있잖아요. 정고점을 넘어갈 때, 이게 정고점을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되죠. 거래량까지 좀 크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면, 이게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딱 그려놓고, 상승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럴 때, 여기,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터지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 2차 매수를 내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하고, 그 다음에 3차 매수도 여기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왜 쌀 때 사면 안 되냐. 여기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고 이 전고점 좀 비싸게 사더라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때 역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사고, 3차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그죠? 앞에서 제가 그 차트 설명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비중만, 이때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1차에서는 20%, 그 다음에 2차에서는 30%, 그 다음에 나머지 3차에서는 나머지, 이렇게. 거꾸로 여기 1차에서는 조금만 사고, 그러니까 1차에서는 조금만 사고, 2차에서 더 사고, 2차보다 3차에 더 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비중을 더 늘려가는 거죠. 올라갈 때 비중을 더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기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이걸 확인하고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고점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확인하고 여기서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건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매수 단가도 올라가는데 비중도 올라갈 때 비중을 더 높여가는. 근데 이제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1차에 살 때는 조금만 샀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에코프로 같으면 제가 했던 25만 원일 때는 조금만 샀다가 이렇게 막 50만 원 막 이렇게 가면 여기서 그냥 몽땅 산다. 그죠? 이걸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단계 할 때는 무서워서 못 하다가도 이걸 건너뛰고 불타기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해서 한 1,000만 원치 샀으면 여기서는 막 5천만 원, 6천만 원치 산다는 얘기죠. 예전 셀트리 넣을 때도 그랬어요. 셀트리 넣을 때도 제가 10만 원에 살 때는 이게 조금 샀다가 나중에 막 20만 원, 30만 원 그냥 몽땅 사는 거 막 5천만 원도 사고 1억도 사고 막. 근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따져 보면.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도 있다. 이게 본인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시 리버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주로 썼다는 얘기죠. 제시 리버버는 1차하고 2차하고 3차를 좀 균등하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차, 2차, 3차를 좀 균등하게 이렇게. 1차에 예를 들어서 200주를 사면 2차에도 한 200주 사고 3차에도 200주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 수량을 해서 1000주를 사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여기 1차, 이게 1차고 2차하고 3차하고 그러면 이제 비중을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게 똑같이 1차 비중하고 2차 비중하고 3차 비중하고. 그래서 1차에 20%, 그죠? 2차에서 20% 이렇게 사고, 이게 한 60%를 이렇게 산 다음에, 60%를 산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권에 딱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럼 당연히 이것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죠.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 그 나머지를 이제 4차에 걸쳐서 이게 나머지를 딱 사가지고 채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 존템, 아니, 여기, 그죠? 여기 제시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불타기를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나는 어떤 방법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내 투자 성향을 봤을 때는 어떤 방식이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제시 리버버가 하려는 것은 손실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수익은 길게 해라. 영어로 스탑 로스, 그 다음에 수익은 이렇게 계속 가게 해라.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서 수익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1차에 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제시 리버버 같은 경우 1차에 샀는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시 리버버 같은 경우는 내가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제시 리버버는 여기서 마이너스 10% 오면은 무조건 손절. 이게 제시 리버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가 오면 무조건 손절이고, 대신에 이렇게 이게 상승을 해가지고 불타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에 1차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한 20% 들어갔다. 그만 2천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면 여기 마이너스 10%면 200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0 끊는다는 얘기죠. 끊고 끊는다. 무조건. 그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손절은 아니죠. 이제 10종목을 하면 10종목을 하면 제시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판단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까 추세 판단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제시 리버브 같은 10종목을 하면은 그래도 한 6종목은 성공한다니. 6종목. 6종목은 성공하는데 이 4종목 같은 경우는 4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약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떤 익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이 중간에 가다가 끊게 되면 익절이 되겠죠. 이게 여기 사자마다 끊으면 이게 손절이 되고 여기 2차 매수를 했는데 근데 2차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내려온다.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산 단가 있잖아요. 여기 산 단가. 여기. 응? 여기하고 여기 1차에서 산 거하고 1차에서 산 거하고 2차에서 산 거하고 여기 매수 단가 있잖아요. 매수 단가. 그래서 매수 단가 근처에 오면 판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에 근처에 나오면 이 원금이니까 이게 손절이 아니죠. 원금이 나온다. 원금. 이게 계좌가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계좌가 뜨는 것은 여기 1차에서 샀는데 이게 안 가고 내려오면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마이너스 10%는 끊는다. 근데 제시 리버브 같은 경우는 10종목 하면 이렇게 끊는 종목은 뭐 한두 종목이겠죠. 한두 종목. 그리고 한 두 종목 정도가 이렇게 중간에 갔다가 끊는 경우고 그렇지만 이제 6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대로 쭉 가가지고 결국 이제 추세가 깨질 때 그때 매도를 하면 이때의 수익금이 굉장히 크다. 원금 대비 몇 배가 돼 있으니까 원금 대비해서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뭐 5배도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이렇게 손절한 종목도 있고 약 익절한 종목도 있고 익절한 종목 어떤 종목 원금에 나온 종목도 있지만 그 4종목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 6종목을 통해서 6종목을 통해서 이 계좌가 6종목을 통해서 계좌가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줘보세요. 5번.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펀드 설명드릴 때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평균 매입 단가라는 것은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종목의 펀드에서 가장 핵심이 이게 평균 매입 단가예요. 평균 매입 단가인데, 저희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균 매입 단가가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것은 이게 바닥권,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권에서만 의미가 있다. 바닥권에서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선주 할 때 이렇게 반 사고 반을 이렇게 사라는 게, 이 반을 이런 식으로 사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 원일 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매입 단가가 평균화가 이루어진 매입 단가가 평균화가 돼서 결국 여기 만 원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만 원 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원금이 됐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때 수익이 나 있다. 여기 같은 예를 들면 수익이 한 15.8% 정도 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여기 이 젤로 쌀 때 여기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도 이때 몇 주가 더 사줬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도 여기서 몇 주가 더 사줬기 때문에 이거지 펀드에서 제가 정시펀드 설명드려서 많이 설명드렸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매입 단가 효과, 이것은 이 바닥권에서만 이런 평균 매입 단가가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서 샀는데 내가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뭐 70%만 사줬다. 이게 7천만 원어치 사줬다. 그러면 15.3% 수익 났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쭉 들고 갈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다 살려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불타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를 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불타기를. 여기 30%가 남아있으면, 이게 70%면 7천만 원치가 사졌고, 3천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이 3천만 원 어떻게 나? 이 종목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불타기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금을 키워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평균 매입 단가는 보통 한 2, 3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시 리버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관련 지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인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인내심을 강조한다. 이 인내심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변동성을 또 거쳐가야, 그래서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드문 것은, 이게 성공한 사람이 이게 적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이 지식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결국 인내심, 그 시장에서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자꾸 늘어나야, 그 숫자가 늘어나야, 그래야 성공한 투자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인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얘기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걸 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공하려면 이걸 도박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주식시장도, 그죠? 여기 법이나 그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벌려고 덤벼드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시 리버버 같은 건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하루에 2주도 벌고 운이 엄청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시 리버버가 아니다. 나는 공부를 겨울 예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바쳐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이런 얘기죠. 그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아까 그게요, 그 3포인트 이익을 넣고 10포인트 손실을 입는 게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크고, 그러니까 계좌가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시 리버머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내가 결국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키울 거냐, 이제 이런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 앞에 설명드린 게 존 템플턴 방법도 있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시 리버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업종의 주도 업종의 주도주에서 이런 불타기 아니면 피라미딩, 이런 기법을 병행을 하면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을 해서 이렇게 불타기를 병행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점권에 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 수익률은 낮아지더라도 수익금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아니면 그 이상 수익금이 커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는 언제 할 거냐? 매도는 당연히 이 고점권에 가서 해야죠. 고점권에 가서. 그 제시 리버버도 매도는 당연히 고점권에 가서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우량주 같은 거 드릴 때 이제 이게 분할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불타기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이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막 고객 애탁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에코프로가 시장을 좀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주도 업종들이 또 이제 2차 전지 말고 다른 쪽에서 이 주도 업종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주도 업종들을 잘 찾아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타기를, 이게 금액을 비중을 잘 조절해서 불타기를 이렇게 적절히 해가면, 나중에 고점권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금을 내가 아무튼 만들 수 있는 수익금을 이렇게 두 배, 세 배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이게 피라미드 기법 아니면 이 불타기 기법인데, 이게 제시리버버 같은 경우가 이런 방법을 써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불타기 기법을 이렇게 이제 좀 알고서 진짜 이렇게 확률이 높은 종목,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불타기를 병행을 해주면 수익금을 더 키워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방식하고 이 제이시 리버버의 이런 불타기 기법,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좌를 이렇게 특히 강세장이나 상승장을 이용해서 그 계좌를 이렇게 많이 불려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불타기 기법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실험 내지는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